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연구자 개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지역주도의 한계, 그리고 초강력권 가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강론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제가 79페이지에 정리해놨는데요. 사실 역대 정부에서 분권과 균형을 위한 키워드는 지역주도였습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들어섰을 때도 6번째 항목으로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지역주도, 이제 주민 지자체 주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달에 초강력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역주도 상향식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3대 약속 중에 하나가 진정한 지역주도라는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왜 정부들은 똑같은 지역주도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왜 정부들은 똑같은 지역주도라는 걸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걸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도는 서로 공감을 합니다. 큰 방향성은 공감을 하지만 지역주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는 추상성, 지역이 무엇이고 주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없고, 이걸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이 어디인가라는 점을 보면요, 수도권 포함될까요? 수도권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모호하고요. 그리고 광역하고 지자체, 지역이 주도한다는데 광역이 주도해야 되는, 기초가 주도해야 되는 거, 이것도 아직 애매하고요. 또 공간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도시인가, 중소도시인가, 농산업촌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적인 주체가 픽스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도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주도하는지가 없습니다. 국가에 이임된 사무를 지방에서 주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초 사무를 지방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새롭게 이양된 국가 재정을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주도라는 어떤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는 지역 주도해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교수님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도 똑같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지역 주도해서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지역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방자치 제도를 그냥 제도적 차원에서 완성시킬 것인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재정을 이양시킬 것인가? 지역 주도를 해서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견이 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분권과 균형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가 라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누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단계적으로 좀 확정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개정을 통해서 특지단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특지단을 통해서 국가 권한의 재정의 이양에 대한 요건들이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춰졌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적돼 왔던 n분의 1의 예산 나눠먹기,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지역들에 있는 선심성 토건 사업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초강력권, 이른바 메가시티 논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전와는 다른 게 지역에서 나왔던 지역 주도의 몸부림이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는 특지단이 있는 내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제 초광역권, 메가시티, 특지단이 있는데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초광역권과 특별지방자치단이 두 개고요. 메가시티는 정책적인 용어로 지금 혼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법률에 의한 초광역권의 한계는, 초광역권의 범위는 2개 이상의 시도가 생활권, 경제권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의한 권역이거나 지방자치법 199조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 권역 중에 광역을 뛰어넘는 지역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그러면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인가 기초인가? 기초들이 연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선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도차원을 넘는 초광역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초광역권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게 느슨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의 자체가 2개 이상의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이라고 했는데, 이걸 과연 누가 확인할 것인가? 2개 이상의 권역이 특정한 국비를 지원을 위해서 혹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협의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이런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광역권에 있는 2가지 요건 중에 2개 이상의 느슨한 행정 권역은 권한과 국가 권한과 재정의 이양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여야만이 국가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초광역권이 특지단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만약에 특지단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초광역권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사업 예산 구조가 시도로 배분되지 않겠습니까? 시도로 배분되면은 다시 우리가 우려했던 지역들 간의 사업 나눠먹기 n분의 1로 퇴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생기고요. 더군다나 불경 사례나 대구 경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내에서 가버넌스가 붕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앙정부는 지역 주도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버넌스 붕괴를 방관해야 할 것인가? 지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지역 주도니까. 지역이 서로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차원에서 거버넌스가 붕괴됐을 때 중앙정부의 의무와 역할은 아무것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주도에 대해서 좀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력한 컨트롤 사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하고 중앙부처와 권한 이양 그리고 사무 이양들을 얘기를 할 때 지역의 고민은 이걸 어느 부처에 가서 얘기합니까라는 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 초죠. 불경 특별연합이 되고 대표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때 조직했던 것은 국무조정실이 있는 TF였습니다. 6개 부처들이 들어와서 각각의 권역, 각각의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국가 권한에 협의를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6개 중에 부울경이 6개를 요청했거든요. 3개만 됐어요. 3개만. 국토부 것만. 광역교통하고 간선 그런 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의 사례를 주의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분권 수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니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컴바인드 어서리티에서 지자체 연합이 있는데 지자체 연합 중에서도 시장을 뽑는 지자체 연합이 있고요. 시장이 없는 지자체 연합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자체 연합까지는 안 가지만
행정협의회가 강화되는 지역들이 있겠죠. 근데 영국 중앙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권 수준별로 권한 이양의 범위를 획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분권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 이양의 범위를 세팅해놨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요. 특히 영국 같은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여러 부처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본부처 기구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상시 이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관련된 각 부처에서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을 모은 상태에서 그 기관이 맨체스터 지자체연합과 협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전혀 없어서 컨트롤 타워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타 거버넌스 다 아시다시피 거버넌스 위에 거버넌스죠. 근데 초과요건 구성에서 지자체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자체들 간의 거버넌스가 붕괴될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설득과 어떤 협상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수직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메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는 전문가 집단이나 그리고 어떤 협의체들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 내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되고 지역 주도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떨궈질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다 모두 협상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법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관련 내용들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분권 수준 단계별로 국가가 중앙 정부가 이제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미리 확정을 해서 공표를 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자체는 각 분권 수준에 맞게끔 자기의 그 분권 수준을 진단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부와 협상을 해서 가져가는 구조, 또는 분권 수준이 닿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그 단계적인 구조로 가져가는 게 이제 초과요건의 성공을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